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수교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복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 이민복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풍선 계속 날리시는 거죠? 그럼요. 바람만 맞으면 하는 겁니다. 사시사철 날리시는 건가요? 예. 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중학교 때 꿈은 반도체 공학을 하려고 해서 사실 김성대학보다 실력이 높은 것이 김책공업대학입니다. 거기 반도체 공학부가 있었는데 그 대학의 핵심 학부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핵물학부하고 반도체 공학부였는데 거기 제가 74년도 갔다가 당시 김일성이가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반도체 공산주의는 없는데 이 쌀은 공산주의다. 네. 우리 또 그 수령 우상화에 뭐 충성밖에 몰랐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농업으로 돌아온 그 특수한 그 바보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충성군자시고 열정과 뭔가 신념이 그 징표 하나가 네.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우리 왜? 탈북자들이 이거 다 잘해서 이북 사는 거 너무 귀하니까 네. 술 담배도 안 하고 오직 책 충성. 뭐 연애질이라는 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농업 전문대학 나왔고 농업대학 나왔고 대학연구소 연구는 국가과학원이 나요. 그래서 북한 농업과학원에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뭐 옥수수 쳐다도 안 보지만 옥수수입니다.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옥수수 연구소에 있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옥수수는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자꾸 북한은 다 낙후당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970년대에 김일성이가 통일교 때문에 녹색혁명으로 남한이 식량 문제 해결하면서 제거다 간첩도 시켰는데 이제 우리 농업과학원에 통일교에서 탁 들어왔어요. 71년도 벌써 2년도 때 그러니까 실험해봐라. 북한 공화국과학원. 그때 영성비랑 지금 평양으로 바뀌었지만 딱 3년 비교시험 탁탁탁탁 해요. 절대적인 과학은 북한도 해요. 네. 판정해 보니까 남한에서 좋았지 통일벽이 북한에 들어가서는 북한뼈가 좋다. 이게 유전학적으로까지 다 판단됐어요. 왜냐하면 도열병이 약하고 그다음 숙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네. 예. 여하튼 옥수수는 뭐 비교할 게 없었어요. 예. 뭐 후에 슈퍼옥수수라고 김승근 박사 얘기한 것은 거의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79년도에 나온 건데 수원 19라는 게 그런 수준의 옥수수는 1974년도에 북한에 전국 도입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냐 필요 없냐 거기에 따라서 주력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이거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왜 식량난이 제기되냐 이게 문제예요. 종자는 좋은데 그런데 저도 봉착이 된 거예요. 우리 종자가 세계적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량이 이렇게 자꾸 그러냐. 그래서 또 충성하려 현장에 내려갔어요. 내가 이 좋은 종자를 정말 농민들한테 줘가지고 혁신이 나게 만들어주겠다. 왜 그 말이 나왔냐면요. 한 헥타르당 10톤은 틀림없이 나는 일대잡종 종자예요. 옥수수가. 근데 농민들한테 주면 석톤 30%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하잖아 이게. 예. 그래서 농민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못해도 80-90%는 올릴 수 있겠다. 예. 종자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어딜 택했냐면 또 충성하려. 그 표징이 또 있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첫 부인이며 김정일의 엄마인 김정숙 군애를 내가 갔어요. 그 산수갑산에 저 압록강에. 어떤 그게 탈북 동기가 길로 간 거는 같은데 네. 후에는요. 그 압록강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그렇게 농사 잘 돼. 우리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농민들 보고 그랬어요. 중국 정제가 좋습니까? 우리 공화국 정제가 좋습니까? 우리 거 좋습니다. 근데 왜 중국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계야 내게 안 되는 것을 그러죠. 개인 농하면 됩니다. 우리도. 기래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예요. 말질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험 태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가연구원이니까 이만큼 절대 다치지 말아라. 한 헥타르다. 그 실험을 해봤어요. 개인 농하고 집단 농하고. 집단 농할 때 1 내지 1.5톤 나던 것이 7톤 올라가는 게 5배.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내 것이라는 이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저력이라는 이런 거나. 그래서 누구 생각이 딱 나면 한 평생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 배부르게 해주려고 걱정하시는 수령이 생각나가지고 김수현한테 편지 쓴 거예요. 이 태타 가지고 딱 5배 올라갑니다. 이거 전국 더위 가면 못해도 2배는 올라갈 겁니다.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이. 예. 근데 개인농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봐요. 발상이죠? 이제 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이제 보세요. 그걸 1990년 5월 31일 내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중앙당 1호 편지라고 그래요. 김일성으로 오는 건 다 중앙당 1호 일자부자 1호 행사 1호 편지. 김일성한테 진짜 편지 쓴 거예요. 내가 그때 갓 결혼했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대학 졸업생이고 같은 대학에서과 결혼하는 네,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요. 전국에서 2등한 여자예요. 여하튼데 여자들이 더 똑똑해. 당신 그거 했다가 죽는다고. 당신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 정치라는 걸 알거든. 근데 나는 워낙 식량을 많이 올리는 건 수령님이 네.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쌀은 공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쟁도 자동보청에 아까서청에 쌀 플러스하면 전쟁 승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 예. 그러니 식량이 정치라는 게 뭐야? 배부르게 하는 거지. 오직 그 본질 하나만 놓고서 올려보냈는데 석 달 만에 해답이 왔는데 석 달 동안 진짜 간이 말 뻔했어요. 우리 집안에. 언제 잡아갈지. 걔들은 언제 잡아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예. 반동이라 하게 되면 그냥 밤에 그냥 석 달 동안 해봤는데 다 해도 누가 내려왔냐면 과학원 농업 과학 담당 책임자가 내려왔어요. 우리 연구과학국장이라고요. 연구사들만 다 책임진 그 과학국장이 있어. 그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뭔데 말이에요. 그때가 사리원 아니 저 김정숙 군님은 저 옛날 삼수갑산에 그건 기차도 그때 놀 때 대학 졸업하고 거기 배치 받았어요. 아니 배치 받은 게 아니라 내지 충성하려고 갔댔다는데 자발적으로. 과학원에서 거길 내가 현장에 나가서 잘 해주려고. 거기는 토양도 좀 박한 데 아닙니까? 북한 기준으로는. 것이 없고 사실 네. 변호자는 잘 안 되는. 아니 그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김정숙 군은 진짜 그쪽 지역까지는 벼, 옥수수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비옥합니다. 네. 문제가 어딨냐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하는데 내 것이 아닌 공산주의 집단농에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이게 5배 올라갔냐 이 차이가 그래서 난 거예요. 근데 네. 여하튼 김일성 지시에서 과학지도국장이 내려와서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 그 옳은 얘기다. 과학 태타에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네. 옳지만 이거는 정치다. 당신은 과학자로서 과학 연구만 해라. 그래서 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죠. 아니, 지도국장 동지, 쌀이 공산주의라는데. 쌀은 공산주의고 정치가 뭡니까? 네. 배때기 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야, 답답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 중앙당 제1호 편지를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사실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조사한 줄 아냐. 일기장 모든 그 경력까지 다 조사했다. 근데 당신은 진짜 연구밖에 몰랐고 충성밖에 모르는 자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올렸겠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과학 지도국장인 나한테 임무를 줘서 내려오는 거다. 설득해라. 이건 정치다. 그래서 당신 죽는 거다 원래는. 내가 내려왔다는 것만 해도 당신은 지금 살인 건데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정치다. 그래서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흔들린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그 노동과 이게 우리 과학 세계에서도 우리 이 단장님 같은 주장이 있었고
노동당 간부들 속에서도 중국을 갔다 와서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한 부총리가 또 그런 제안을 김일성한테 했다가 날라갔다. 그 시점이 어떻게 우리 이 단장님하고 비슷해요? 조금. 아, 1985년 사건이에요. 그거. 박철 사건이라고 근데 네. 혹시 시간이 계시면 그거 얘기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요. 네. 그 이승기 박사라면 아마 다 비난론, 제1의 네, 비난론. 동아국의 제1 네. 박사죠. 거기 서울대. 싸위가 박철인데 우리 평소에 그 과학원의 지질학무소 실장이에요. 지질학이 하니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식량난 다 물어보면 개인 농하면 됩니다. 아 개인 떼기 밭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충성하려고 나같이 비슷한 충성하는 분이지. 이거를 논문을 썼어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협동농장 땅을 개인 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떼줘서 개인들한테 개인 책임 관리제였어요. 중국의 도급제. 가족영농제. 아, 그건 달라요. 그건 완전히 소유까지도 생산물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지만 이거는 관리만. 관리. 예. 그 도급제 비슷한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누가 했냐면 당비서한테 얘기를 하고 김한이 누구냐면은 김한 비서한테 우리 과학원에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김한 과학 담당 비서였거든요. 김한이 한테 보내니까 김한 우리 편 아니에요. 과학자들이니까.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한테 얘기한 거예요. 서관이 또 아주 적절히 개혁하려는 사람. 서관이 과학 담당 농업 담당 비서, 과학 담당 비서 그때 강성상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끼리 총리끼리 얘기하다 야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전국 농장들에 있는 기사들만 다 봐라. 그게 인민대학수당에 다 모은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인데 하지 않겠냐? 저 어디냐니까 다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면 책임져도 다 같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게 1985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85년도에 전국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요. 근데 다음에 1986년도 4월 달에 이 청명절날 중국에서 천안문 1차 사건이 있었어요. 호해방 죽은 것 때문에 막씩 김수가 그거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시위를 한다는 거 보고 이거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강선황 총리, 김한 비서, 서관이 다 자천됐고 하도 많으니까 목은 죽이진 못했어. 가고 그 갔던 농장 기사장까지 다 사상청하고 특히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서 우리는 아주 빨리 생활청하러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리고 박철이는 저 그 연구소 보일러로 강등시키고 그것도 다행이죠. 그렇죠. 이승기 사이즈쯤 되니까 그냥 순수한 거였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비서 나야 수용소 끌려갖고 없어졌고 그 사건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그렇죠. 북한의 현대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거네요. 그렇죠. 뭔가 그게 안 일어났으면 북한에겐 좋았는데 네. 중국으로서는 또 민주화가 그만큼 앞당기고 시장 경제가 빨리 들어왔지만 어쨌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그걸 또 우리가 이 단장에 오직 정권 유지인 거예요. 정권 유지. 그러니까 천안문이 없었으면은 고난의 행군도 없었을 수 있는. 없었을 수 네. 있고 북한도 뭔가 중국을 따라서 좀 시장 경제로 근데 그 문제는 좀 네. 다르게 봐야 돼요. 북한 김부자 석성이 뭐냐면 2차 천안문 사건이 1979년도에 있었어요. 89년도에. 네. 그렇죠. 89년도에. 예. 그때 되니까 김일성이가 절대 이전 안 돼. 개혁개방 저쯤에 절대 안 돼. 겁을 먹어. 예. 완전히 화석화 시켜놨어요. 그만큼 체제유지가 첫째예요. 그 1차 사건이 아니었더라도요. 언젠가는. 그 속성은 그 개혁개방 할 수 없는 속성이었다고. 여하튼 자 그래서 예. 개인농 하자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개인농이라고 나는 뭐 그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떼서 주니까 5배로 올라갔습니다. 딱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네, 실험을 그 소리가 해서. 뭐냐면 개인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로 해석하겠지만 자, 이런 거 나는 이제- 과학자로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연구하지 말아라. 이거 정치 문제다. 네.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좌절을 하신 겁니다. 그때 좌절이라는 게 뭐냐면 김부자에 대한 우상이 흔들린 거예요. 아니 이 밥에 고깃국 먹이려고 한평생 고생한다고 그러고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식량나 올리는 거 가지고 왜 그럴까? 물론 후에 체제주의가 첫째라는 걸 난 후에 얼설프리 느꼈지만 여하튼 그래도 너무 라디오 인터넷도 좀 없고 뭐 회사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한 도망간다든가 무슨 체제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참수령님 이상하다. 회의를 아주 회의를 느낀 거죠. 그냥 흔들렸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막 확 도망간다 그 생각은 못했고 근데
바로 1990년 5월 30일 사건이고 8월 달에 그 중앙당 과학지도국자에 왔다 가고 흔들리는 과정에 내 출장을 전국을 다녔으니까 지금 국가과학연구원이니까 강원도 철원에 온 거예요. 남선 철원이 좀 북한에서 철원했어요. 그 철원 왔다가 남선 삐라를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결정적 동기가 됐어요. 그 삐라 내용이 뭐냐면요. 뭐 처음에 그 너무 가까우니까 방송도 웅 들리더라고요. 남선 방송 새벽에는요. 근데 삐라들 보면요. 내가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10개 봤다 9개는요. 너무 한심해. 뭐 여자 홀딱 뺏기는 것도 보내고 야 난생 처음 봤어 난 그거. 과학자한테 한심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사상을 무너뜨린다는 건 우리 역작용이에요. 그게 우리 보긴 보지만요. 야 이거 부르주아 썩어 빠진 놈들하더니 막그만 이런 놈들 말이야. 아이고 얼굴 싹 가리고 밑에까지 다 보이고 야 얼굴이 또 이제 그런 식이야. 어떤 것들 보면은요. 뭐 자랑하고 뭐 여하튼 그런데 그래도 그 폐쇄 사회에서 외부의 정보라는 게 힌트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유교에 대한 거지만 사실은 나는 안 믿었지만 그게 힌트를 받은 거예요. 유교에 대한 딱비례가 너무 많은데 뭐라 하냐면 야 이놈들 고약하게 말이야. 아니 미 제국주의 남선 계례당에 쳤디 어깨 수령님이 쳤어. 야 고약한 놈들하고. 거기다 근거를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내 생각에 첫째로 소련 청석이 청비서라고 했는데 청석이라고 했더라고. 이놈들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흐르시초프라고 원래 북한 말로 하면 러시아 말로 흐르시초프가 자유세계에다 해고록에 밝혔다. 두 번째는 이학구 인민군 대자 여기만 대령이죠. 대령이 기순해가지고 불었시오. 이야 이거 이놈들 새빨간 거짓말이구만. 흐르시오프 이 백대가리가 저 원래 수정주의 같은 놈인데 그래도 그렇지 소련 당비서가 어케 남서 저 외부에서 나와서 해고록을 써.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폐쇄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학구라는 분. 그다음 이학구 문제 봅시다. 그분 거제도 포로 수용. 후에 보니까 맞긴 맞아. 요거 오니까 맞긴 맞는데 우리는 그때는 이학구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요 놈이 도망가면 뭐 살라면 별소리 하나 갔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와 보니까 맞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북한의 이 폐쇄사에서는. 근데 북한에서 선전한 게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세뇌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뭐 잘하시잖아요. 미 제국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증거는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유교 전야에 38선 시찰했어. 사진 나와요. 사진. 야, 우리가 쓴 거야? 이거 봐라. 남조선 신문에 보라. 남선 캐리어당들 끌고서 시찰한 거 보라. 안 믿고 왔어? 맞는 거야. 사진까지 딱 보여줬지. 두 번째는 또 결정적인 거예요. 이건 또. 남조선 군대 중에서 제일 높은 놈이 누군지 아면 국방장관이라는 놈인데 신성모가 미라고 그랬나 뭐. 그냥 쳐가지고 아침에 해줄 먹고 뭐 또 올라와서 점심 먹고 쉬는 데에는 저녁까지 먹다고 요러다가 쳐들어온 거야.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거 봐라. 동아일보에 있어. 조선일보에 남조선 신문에 이거 봐라. 안 믿겠어? 네. 이거 안 믿을 수 없는 거야. 자 가짜라도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폐쇄 안에서의 비교의식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세뇌됐지만 여기서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냥 그때는 콧방 끼고서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우리가 쳤다는 그 생각이 불뚝불뚝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침략을 다 했는데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나. 좀 이상하더라고. 역시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신투 문제야. 생각해보라고. 이건 바보 같은 사람들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북한이 아무래도 그 얘기는 다 있어요. 서독 전쟁도 보고 다 써요. 독일 놈들도 모스크바까지 왔다가 쫓겨났지. 어디에 베를린까지 먹은 놈 없어. 여기 좀 이상하더라고. 이거 우리가 당했으면 이게 오케이 이렇게 꼭 그런 서울을 먹었을까? 물론 북한에서는 잘세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 강철 영자이시며 수련이 영도에 사니까. 그래도 영도라고 그래도 이렇게 서울을 갑자기 먹을 수 있냐?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연구해낸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삐라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이게 내 연구죠. 이게 남조선
북조선 말 다 못 듣겠다 이거. 이거 다 진실이 뭐야?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6.25라는 거는. 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혁명이라는 것은 이 북한 혁명주의를 나가잖아요. 이 증오의 철학입니다. 이 미움의 철학이거든요. 미움이라는 이 전쟁의 것 너무 많이 죽고 파괴 거기서 끌어내고 있는데, 아니 이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통일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할 것도 없어요. 야, 다른 건 못 믿는다. 6.25 초기 쌈한 사람 만나보자. 그러니까 38선 네, 살았던 사람 만나보자. 간단한 게 평범한 사람 이상 어디 있어? 그렇잖아. 우리 지금 나왜 내왔어요. 북한에서 살아봤다고 지금 저기 내세운 거 아니에요. 예. 역시 과학자답게 실증적인 아니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 과학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상식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상식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6.25 참가자는 많아. 우리 연구소 화봐봐 얘가 6.25 참가자야. 네. 그래서 야다 술 담배 우리 과학자 우리 급수가 있어가지고 우린 저 술 담배 네. 공급 대상이에요. 공급이 되니까. 술 담배가 귀하다고. 네. 그래서 그거 싸들고 들어가서 아바이 6.25 초기 참가자죠. 아바이 영웅이십니다. 아바이 때문에 내래 이렇게 이 연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있지. 미국 놈들한테 뵙겠으면 내가 무슨 꼴이 됐겠습니까? 노예살이 안 돼요. 이거 드시라요. 이게 유인을 했어요. 이게 살살. 한번한테 그때 용사들 보면 그냥 이러대. 용사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영웅이라고 그러지. 술 담배 주지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화보가 그 보일러 공유. 보일러 공유. 기분이 조금 술 마셨죠 해가지고 시켰대요. 그게 경험담 들려주시라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데다가 신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이걸 노린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렇죠. 걸. 이분이 누구냐면은 중국 모택동 군대 팔로군에 팔로군에 예. 초선 쪽이었더라고. 백전노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장대성이 밀고 내려가가지고 저 하이난도, 네. 해남도까지 내려갔던 백전노장이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선전쟁 창기했나니까 자기도 몰랐대. 네. 조선정만 싹 뽑더래. 그렇죠. 6.25 전쟁에. 예. 어디 간지도 몰랐는데 신우주 넘어가는 거. 우리 조선 가네. 그때 군복이 팔로 군복을 막 인민군 지복을 그때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3개 사단을 편성해서 북한으로 아예 네. 현재까지 끝난 부대를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6.25 전에. 그렇죠. 그때 이제 6사단, 몇 사단이라고 그래 그 사람 소속. 그 사람 7사라고 그래. 예. 7사. 근데 그때 6사단, 벌써- 7사단, 5사단 네, 아마 뭐 하여튼 이제 봐요. 예. 이 사람이 처음엔 원산을 해가 이 사람 동해안 쪽에 있어요. 원산에 내리니까 그때 견장을 달아들여. 이게 중국 군대는 견장이 없다고. 뭐 그렇죠. 공산 예, 뭐 예. 이거. 없어요. 견장들한테 하나치는 덤비를 달고 나는 이거 뻔 빼고 뭐야 이게 무슨 공산주의고 내가 술 마시고 신탕 치고 그러는데 썰은 교관이 딱 와서 궁지 딱 잡더래. 그러니까 어디 끌고 가나 하니까 네. 지금 남선 됐지만 양양 속초. 네. 그게 38선이야 그게. 수복지구죠. 거기가. 예. 네. 거기 배치됐대. 그래서 난 그 초기 싸우는 거 지금 그거 노리고 지금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니까 백골 부대가 있었대요. 우리 3사단. 네. 국군 3사단. 뭐 3, 4년 백골 부대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이 아바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전투를 많이 봤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싸우는 놈들이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백골이 데리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아주 긴장했대. 네. 그래서 새벽 4시에 대박 쏘고서는 뛰어들어가니까 이 자식들이 무슨 백골이 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반죽바람이 둥근 뜨고 자꾸 죽어져 빠지더라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이야 이게 남침이라는 걸 지금 확인했네. 이게 전쟁하는 사람이 군복이라도 입지. 난 이렇게 간단히 알았어. 그래. 6.25 총기 참가자들한테 물어봐라. 네. 우리 B라네 쟤들이 그래서 지금 죽인다 살린다 해서 6명 지금 경찰이 날 보호해주는 정도가 왜 그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면 무너지는 거야. 그럼. 6.25 사실을 딱 알아보고서는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천 사건. 예. 6.25 때 가장 많이 죽은 게 신천에 하이도 신천. 나도 하이도 사람이지만 신천 사건도 알아보자. 신천에서 시집온 아주머니 만났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북한이 이른바 학살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념관 네. 비슷한 거 저는 네. 그 신천 여기 저 네. 황석영이가 그 책도 쓰잖아요. 손님이란 책 쓴 거. 네. 그 사람이 황해도 사람이더라. 저 신천 사람이더라고. 만주 가서도 좀 살았고 네. 네. 그 신천 사건이 그거 가지고 극대 증거의 박물관 만들었어요. 6.25의 표징이에요. 예, 미국 놈의 가장 승냥이 같은 그 본성을 거기서 다 보여주는 건데 그걸 또 알아봤어. 마침 우리 그 시집온 아주머니 하나 있었어. 아줌마 또 잘 뭐 쌀도 좀 주면서
얻게 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어떻게 여자들 젖가슴을 덜어내고 멋을 봐가지고 애들한테 시발을 주겠어요. 상 물어보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전쟁 때 아이고 미국 놈 헛배기도 못 봤어요. 그 주력 전선이 아니 돼가지고요. 그냥 뭐그 사람 죽였어요. 아 죽은 건 맞는데 좌우익 싸움이었대요.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소위 빨갱이들이 반동 가족 먼저 죽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반동 가족이 들어가지고 눈 뒤집힌 거야. 그다음에 사돈이 8천 죽이고 또 중공군 내려오니까 또 사돈이 8천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우익 우리 주민들끼리 싸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놈이 죽였다고 그랬더니 몽땅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요. 김일성 이야 나쁜 놈이구나. 응? 나쁜 놈 정도야. 이건 위대한 수령이 아니라 위대한 사기꾼이네. 야 이놈은 이건 뭐 위대한 뭐 천재정보가 아니라 이건 천재적 이거 완전히 이건 전범자네. 나도 모르게 육두먼투가 나와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다는데 내가 수련이 만세 부른 갑자기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고 이거 전범자랑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을 준 놈인데 야 이 시장소리가 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온 게 뭐냐면요. 우린 그렇게 당했다 해도 남전 사람이 오겠다고 내가. 야 이 바보 같은 놈들 무슨 왜 그래 기순자 이하고 나한테 가려 6.25 초기 참가자한테 물어봐라 3.8선 주민한테 물어봐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지 무슨 그러니까 반드시 속고 있은 거야 이거 우리가 안 해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 삐라 보내줘야 되겠구나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난 사실 삐라 보내는 거 그때부터 삐라 보내야 된다 그 탈북 전부터 탈북 전부터 북한 전역에 삐라를 뿌려야 되겠다는 1990년 8월 말이에요. 난 그때 결심했어요. 거기서 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기 전에 북한을 그럼요. 떠났죠. 1990년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얘기하게 되면 북한 분위기란 그래요. 너 짧은 여 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 말 조심, 말로 죽네.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죽었죠. 거기서 말했다면 6.25는 전쟁 초기 참가자 얘기했는데 야 우리가 먼저 치시야. 이런 얘기다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남성 가서 그래도 자유가 있다니까 가가지고서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또 남성 갈라니까 또 우리 새내는 홀보고 굶주리고 말이야. 미국은 구두발 밑에서 독재국 가고 이것도 또 한심한데 가니까 또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남조선은 또 어떻게 알아본다. 그것도 간단해. 무슨 삐라에는 우리 잘 산다. 이거 한강시민공원 사진 나왔어요. 자가용 타고서는 뭐 들러리 하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 간단히 선전해. 지하철에 있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얘기인 거 아니에요? 남선 신문에 나온 거 이거 보라. 이걸 되고 싶어? 저거는 몇 놈 잘 사는 거야. 부익부 피닉비리아니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 길에서 난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남조선에 가서 살다 온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어. 근데 북한인 사람이 어디 믿겠어? 간첩에는. 간첩도 못 만날 판인데. 근데 수십만 있어. 그게 그럼 조선족이야. 그냥 넘나들거든요. 장사꾼 넘어온 사람 수십만이야. 그들은 말 조심도 안 해. 외국 사람들이니까. 남수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린 중국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 천국에 있는 중국 조선족들이 뭐라고 하면 남조선 한 50년 앞선 것 같아요. 중국보다. 애민아이들은 그냥 시집 못 가서 줄을 쭉 세시오. 우리는 장사, 노무자, 돈 벌러 가려고 줄을 쭉 세시오. 돈 벌어 볼 것이요. 갔다 온 사람 얘기인데. 나 그래서 남성 가자.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그게 탈북동. 가서 삐라 뿌리자. 북한에 보내줘야 뿌리자. 된다. 가고 내가 삐리는 못해도 남친 뿌리고 있잖아요. 국방부원이. 너희들 이하꾸고 후리시 접고 이따가 쓰러지시면 그거 용어를 했어. 이걸 보니까 한심한 거야. 이렇게 심리전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이제 보세요.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단어와 문장의 조합에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 틀리면 문장 틀리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알아듣게 자료를 맞아, 만들자. 들어봐요. 자, 뭐라고 썼나? 삐라중 내야지. 헝가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창 민주화 어쩌고 때야.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러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헝가리? 이 헝가리야, 쏘가리야, 항아리야 이게 무슨 나라? 웬그리야. 그렇지. 북한에서는 웬그리아라고 한다고. 폴란드가 아니라 볼스카라고 한다고. 볼스카. 단어도 다 영어식이야. 이 심지어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내 남선 와가지고서는 국방부 측, 이거 그때 나 그래서 이거 남선 신문 이거 단어도 모르는 이거 우리 사람인 줄 알았어.
공작원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결혼을 안 줄어서 와 보니까 공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보학교 박사, 무슨 심리학 박사,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탈북자가 한 명도 없어. 안찬희 박사도 없어 그게. 그러니 이게 심리전이지 이 공중에 뜨는 수밖에 없디. 그 표현만 북한식으로 바꿔줬어도 훨씬 침투력이 좋았을 텐데. 네, 그것뿐이요. 그 쓰는 방식이 말이요. 그렇게 써가지고 안 돼요. 이어고 대주 도망가가지고 부르시오. 후르시오브에서 부르시오. 어떻게 알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저 전쟁 초기 참가자 조용히 만나보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 조선족들한테 남는 갔다 오면 물어보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우리 삐라네의 핵심이 그거예요. 절대 이건 빼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학자답게 어떻게 탈북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야, 탈북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또 과학자라니 무슨 뭐 강철의 뭐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UFC 무슨 체육 선수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진리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이건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연구를 많이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야. 여기 나가야 되겠다. 나가려고 하니까 가족 생각이 나는 거야. 유일하게 연자제 처벌하는 게 저 북한이야. 예. 고약한 놈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하면 결혼한 게 또 아주 그 짐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혼을 했어. 먼저 다 그렇지. 준비를 이혼해야지 네. 남저 피해줄 필요 없잖아. 네. 이혼을 해놓고. 그다음에 오케이 나면 조용히 그냥 혼자서. 떠났어요? 실종된 것처럼 네. 압록강에서 와가지고 신발 두 개만 내놓고 역시 가고 넘어온 거야. 네. 그런데 하루 전에 중국 넘어가가지고 이 국경 넘어가기가 가장 힘든 건데, 네? 이 그걸 내가 이 벼랑 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경비원 쫓아오는 것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그거 저 사냥개가 제일 무서워요. 그 군경. 그렇죠. 야, 그건 무서워 진짜. 그래서 그 벼랑에는 못 쫓아온다고. 그래서 벼랑 탁 내려가지고 압록강 헤엄쳐서 넘어갔다고. 그 넘어갔는데 정당 넘어오니까 당황한 거야. 내가 러시아 말은 좀 아는데 중국말은? 중국말을 또 모르는 거야. 넘어오면 다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샬라샬라하지 이거. 가야 되는지 야. 그러니까 하루 천하에 잡힌 거야 장백현에서. 하루 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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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잡혔어요? 공안에? 저 경방대라고 그러더라고. 국경경비대 경방대라고 경비대. 그러더라고. 걔들이 사과하고 뭐 어리둥절히 돌아가니까 북한 사람인지 알지. 하루 천하에 끝날 줄 어떻게 됐어. 잡히면 죽는데. 네. 이거 죽을 맛이야 이거 죽었구나. 야 이거 뭐 진리고 뭐 이거 내 목숨이 좀 팔에 등잔 뿔빛이지 뭐 이전.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 그 감옥장을 내가만 북한으로 이제 압송이 된 건가요? 아직 앞선 이제 네. 봐요. 그 장백현에 그때부터 탈북자 없으니까 감옥에 나 혼자 들어가 있었어. 그 외국인 그 대량 탈북 전이니까 그렇죠.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거기서 내가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사진을 내가 가지고 갔댔거든. 우리 아버지는 남선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 좋아서 올라가고 난 공산주의 싫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을 때고 아버지 사진 좀 고향에라도 갖다 사진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 반드시 북송되겠는데 내가 핑계댈 것도 잡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핑계대야 되겠다. 왜냐면은 난 농업과학자니까 왜 도망갔냐? 왜 중국에 넘어갔냐? 내가 왜 이 지상낙원을 떠나갔습니까? 저 중국이 식량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문익점처럼 그 총량을 좀 훔치러 갔다 온 거지. 내래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이 딱 야 이 자식아 너 문익점이 된다는 게 왜 아버지 사진이 있어? 너 아버지는 너 남선 사람 아니야? 너 도망가려고 그랬구만.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치워야 되는데 그때 11월 21일이야. 11월 21일이구나. 19일 날 갔다 20일 날 잡혔으니까. 추울 때야 화로가 있더라고. 그 감옥장이 조선족이었어요. 대위인데. 근데 저 사진 치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쪽지를 딱 치워놨는데. 그래서 내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저걸 지금 치워야 되겠는데 화로에 잡아내 없애야 된다. 그래야 핑계가 되지. 큰일 난다고. 근데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 좀 갑시다 하고서 딱 덮쳐가지고 화로에 딱 냈지. 그래서 그때 귓밤을 막 때리더라고. 그래도 참았지. 내 목숨이 살아난 건데. 근데 한 장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는데 이야 또 가로막는 게야. 기담에 발로 사타구니 탁 걷어차고 쓰러뜨리고 그거 갖다가 잡아냈지. 그거 까부신 거야. 용감했구만. 용감했어. 그래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마침 부인이 꽉 잡고 말이야 여자가. 이거
미안하다고 화장실 가는 거 막아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하튼 그렇게 돼서 내가 새벽 1시에 나를 넘겼어요. 북한으로. 경방대가 저 전투경찰을 6명 불러온 게 감옥장을 때렸으니 그게 되겠어 그게. 예, 나는 살려고 때린 거지만 내가 옛날에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 놈은 친다고 해서 하야 제낀다 했더니 왜 이걸 막대기를 하나 뚝 때렸네. 나 총기건봉이라는 거 뭔지 몰랐어. 야, 7놈이 들고 패는데 완전히 깡을 쳐가지고 죽다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넘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게 날 살린 거야. 하느님이 살렸어. 그게 하늘의 역사인 거야. 예. 그게 넘어가니까 그 정치보위원 놈들이 말이야. 이놈 넘어갔다고 막 꼿꼿이 그리면서도 야, 이 자식이 말이야. 너 잡혀가는 중에서 중국 군대 때려내핀 건 너 하나야. 그것도 주체 뭐 그런 거 있잖아. 자식 누구 잘했어. 그거는 잘했어. 그래가지고 조사할 때도 난 문익점처럼 그렇게 정자음치러 갔다 왔습니다. 내래 왜 그 아유시장 똥 떼는 들 말이야. 그 말이 먹히기 시작한 거야. 물론 일기장도 지져보고 다 경력받아. 내가 도망간다고 일기장 썼겠어? 그래. 충성만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내 과잉 충성 분자로 나온 놈이야.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조산 많았어요. 11월 달 잡혀가지고 90년. 91년 2월까지. 그러니까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3개월을 조사받고. 네, 그것도 농번기 딱 되니까 내가 하는 게 누구 연구한 사람 없었어. 나 잡아내 국가연구가 망하거든. 그래서 그때 2월 16일 뭐 어쩌고저쩌고 김정일 생일 거 예. 그때 놔줬어. 나와가지고 내가 북한의 감옥을 겪어보고요. 이야 인간을 이렇게 만드냐. 예, 내가 70몇 킬로 되는 사람이 74킬로가 50 거의 47킬로. 근데 나름대로 대우를 받은 건데도 뭐예요? 그 감옥이지 말이에요. 네. 그 감옥이 보위부 감옥이었어요. 그렇지, 보위부 감옥이지. 전송이 아니고. 처음에는 국경 넘어간 건 무조건 첫째는 보위부 감옥이에요. 보위부.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름은 잘 달았어요. 무슨 지켰어라고 한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거기서 정치원서라면 수용소로. 또 수용소를 하지 않고 관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은 아주 잘해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직접 겪어보시면. 먹는 거라. 그거 얘기해야 되나? 학생들 먹는 거는 화장실 뭐 화장실은 먹는 거. 저 여기 옆에 있고. 네. 그다음에 꼼짝도 앉혀놓은 게 주. 이 의자가 아니라 이 마룻바닥에 가부살이 탁 씻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 나고 잘 시간 내놓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 말하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죽어. 예. 죽어. 그러면 몇 시간씩 꿇어 앉아 그렇죠. 있으면 죽으면 시죠. 네. 그게 그 공원보다 더 힘든 거야. 난 때리는 게 더 낫더라고. 이거 감을 시켜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네. 죽을 맛이야. 움직이면 이제 패고. 걸어 죽어. 예. 야, 그래가지고 여하튼 난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나라는 이건 망해야 된다. 이거 인권주의를 보고 짐승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 먹이는 것도 그렇고. 예. 여하튼 그 가정을 얘기하면 처음에는요 무릎 꿇히는 게 저 가부자리에 꼼짝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막 송구수 찌르는 것 같아 이 마디마디만 엉덩이마다. 그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좀 나는데 그 다음 또 한 배고픔이 더 무서워. 그다음에 영양실조 들어오는데 옥수수만큼만 주는데 죽긴 또 그러고 죽고. 하여튼 사람을 아야 그냥 뭐 어둠의 반항에 감옥에서 반항이라는 게 없어요. 우선 첫째로 열흘만 되면 이 쪽새 안 채워요. 맥이 쫙 빠졌는데. 그럼. 예. 비실비실하고. 어둠에. 예. 그거 뭐 말 한마디 죽고 살고 하니까 안 잡고 뭐 나가도 감옥에 이 철문이 요만해. 나 머리 처음에 나간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엉덩이부터 나와야 돼. 이 새끼 어디 대가리부터 나와. 그것도 앉아서 서해. 굽어 앉아야 돼. 쳐다보면 절대 안 돼. 보여 개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저 보위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지. 선생님이라고. 야 감옥 교정이라는 게 처음에 와서 얼마나 죽을 맛인지 앉으라면 서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앉으라면 서고 일어나면 서고니까 감옥장도 있더라고 또 그 안에. 네. 저 새끼 223번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 그 반자이라는 새끼 댄번에 치는데 코피가 쭉 나오는데 야 내가 그때 분노하더라고. 난 그때도 감옥을 몰라. 나중에 처음이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같은 처지에 말이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날 쳐. 근데 씨름 선수였거든. 쟤 들어서야 어제 그저 변기 때 대가리 쳐놓고 해야지 가라대로 죽여버리. 분노해가지고 같은. 그러니까 나도 아주 그 감옥 처음 하니까 몰랐지. 네.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고 말이야. 죽여버리려고. 때렸다고 그렇게? 거의 실신하도록 친 거야. 나도 정신 잃은 거지. 큰일 났지.
근데 보면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때리는 놈이 때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때리는 놈이 맞고 있거든. 사람들이다. 아 그때 정신 되라는 거야. 자 이거 난 죽었구나. 그 규정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반항해. 난 죽었구나 했는데 보이온 그 개혁 반장이라는 놈 딱 오더니 와 기적이 일어났어. 223번 너 이제부터 반장이야. 힘좀 쓰니까. 그래가지고 네. 반장은 밥도 줘주고 따뜻한 데 앉는다고. 예. 처음 들어오는 거 똥통에 앉아야 되고 추운데. 여하튼 그래서 난 사람 때렸는데 사람은 어떻게 때려? 또 때려봤어요. 어떻게 하지? 야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때렸어요. 네. 소리 얼마나 이러냐. 소리가 나요. 보여 자다가 다 해서 224 사업반장 잘해. 또 이것도 밀정인지도 몰랐어. 그 안에 또 밀정이 있더라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해가지고 야 이거 또 반장 떨어지면 이거 저 똥구덩이 또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개원이 딱 와서 그래. 그래도 이 새끼 교활하지만 이 새끼 네가 사람이로구만. 그래서 또 유지됐어. 네. 여하튼 그래가지고 내가 놓여놔가지고 내가 다시 떠난다. 네. 그래가지고 90년 잡혀가지고 91년 몸 다 2월에 나왔죠. 몸 회복이 한 몇 달 걸렸어요. 6월 19일 날 다시 떠났지. 그 처음에 죽음이 교훈으로 얻은 게 뭐냐면 중국에는 중국 사람을 껴야 된다. 그래서 조선족을 꼈어요. 조선족한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 국경까지만 데려달라. 후에 그놈들이 내 여비까지 다 뜯어먹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근데 압록강을 다시 건넜어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러시아로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년 헤매다가 저 연기시 깡패들이더라고. 또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그래 내 여비 다 떼먹고 말이야. 데려다 주긴 뭘 데려다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처럼 남의 집 석 달 동안 일해준 집에다 제발 좀 국경까지만 데려달라. 그런데 그래서 중국에서 흘러서 나는 우리 저 군사훈련 받은 대로 계획을 짠 게 뭐냐면 소련에 그때 한국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에는 없었어요. 예, 몽골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어요. 근데 몽골 국경에 들어갔는데 애들 안 데려다줘서 연변과 가까운 것이 그 연해주 네. 소련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흘러서 내려가는 강이 어디냐? 강에는 초점을 안 쳤겠지. 이걸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 수분하라는 강이 있어요. 흑룡강성 그 수분하라는 강이 이렇게 동령현을 해서 내려가는 게 있어요. 동령현 김일성 싸웠네요. 그렇죠. 난 그거 하니까 야 김일성이 항일했다는데 나는 내가 김일성 반대해서 일리 가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사흘 동안 멈춰서 내려왔어요. 중국에서 하루, 소련에서 3일. 그래서 소련 그 시베리아 행 철도 우르시스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해서 기차 타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다시 내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대사관을 좀 하려고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좀 만나려 내렸던 것이 하바롭스크에서 가보니까 또 선교사더라고. 아주 경계했댔는데 선교사랑 학당 중에 학당이거든. 네. 그런데 여하튼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모스크바에 저를 데려다 줬어.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있었죠. 그 얘기를 다 해야지 왜안 왔어요? 짧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로테우 말기 김영삼 초기에는 남북 합의서 뭐 어쩌고 그 김정일하고 무슨 평화 뭐 어쩌고 하면 뭐 어쩌고 하면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왜 안 받냐 하니까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안 받습니다.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네요. 네. 물론 나는 뭐 따로 이렇게 뭐 허진 선생이라고 유명한 막론가 있어요. 거기에 난 가 있긴 했지만 벌목공 들어가게 되면 안 나간다면 경찰 부르고 싸움 내줄 때예요. 네. 우리 정이랑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난 정부 모이고 다 믿어 자. 그런 걸 보면서 북한만 잘못이 아니다. 이 통일이 안 되는 남한도 이렇다. 어둠에 김정일이하고 김부자하고 대화가 돼. 어둠에. 지금 꼴 보래. 핵무기나 더 늘어났지. 여하튼 그때 그래도 그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나중에 숨어있다가 야야야 이 죽살판이 난 뽀뽀시 교회 다니다가 다니까 내가 유명해졌어요. 그 94년대 93년 들어오나. 94년 들어오나 조갑제 올간조선이 보낸 황성준 지금 문화일보 논설이요. 네, 논설 됐죠. 네. 그때 기자 되고 싶어서 막 그럴 때예요. 이제 황성준이 찾아와 교회 뽑으신 내가 탈북자 다녔으니까
날 잡아가라 하고 다녔거든. 그때 무슨 배짱인지 하여튼. 그때 탈북자들이 얼마 없을 때니까 예, 예. 취재 대상으로 예,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조갑제가 황성준한테 임무 줬더라고요. 이거 취재 좀 해라. 네, 월간조선 조갑제 예, 예. 사장께서 예, 예, 편집장. 황성준 이제 당시 특파원에게 예. 특파는 후회됐어요. 네. 그때는 전임 강사였어. 레닌그라드. 날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봤냐 하니까 뭐 저 탈북자 벌목공도 난 벌목공 아니지만 벌목공 뭐 취재해서 뭐 하나.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다니 교회에 있는 탈북자들은 다 알거든. 벌목공들. 그래서 다 만나게 해주고 인터뷰한 것이 특정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학교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훈글럽상 조갑제 네. 편집장 맞았죠. 한번 뒤져보세요. 그때 내 주인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알려지니까 여기 뭐 국회에서도 오고 뭐 여기 기자들 오고 MBC에도 나왔댔어요. 예. 뭐 다 하다가 이것이 전 세계 알려지니까 아사히 신문, 더 타임스 근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여기자가 왔었어. 로제트라는 여자가 왔는데 다 인터뷰 끝난대요. 그랬어요. 우리 망명자인데 자 북한은 잡아가지 남한은 받지 않지 러시아도 불구치라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좀 뭐 망명자 뭐 없습니까? 하니까 미국 기자가 다르더라고. UNHCR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 난민 파송관실. 네. UNHCR로 그게 러시아가 내가 94년이었는데 93년도에 생겼대. 네. 예, 가자는 거야. 가니까니 이사벨이라는 그 프랑스 여자가 UNHCR 직원이었는데, 예. 북조선 사람은 처음이래. UNHCR을 내가 일본에 그 증서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고 그걸 통해서 황장의 비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는 쫙 그 원칙에서 받아들여요. 네. 처음에는 내가 그 들어가니까 한국 대사에서 이민복은 절대 안 받는다 그랬어. 왜 이런 탈북자 문제, 국제 문제까지 끌고 가냐고. 그러다가 막 언론이 나오고 막 이쪽에서도 막 언론이 막 이 민주사회 그게 좋은 거야.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김정일이 무서워서 뭘 안 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와 하다가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다. 왜냐하면 탈북자를 받으면 북한은 납치한다고 그러지. 네. 예. 그러니까 국제에다가 기구가? 맡겨서 네. 난민이라고 딱 인정을 대놓으면 무슨 말 못하잖아. 이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또 다 올라오더라고. 또. 이게 정치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예. 철학이 없더라고요. 어dim에 이런 인권 문제 무슨 정치적 타협이가 있어. 뭐 인권은 인권이지. 이렇게 정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꼴이 된 거야 이게. 여하튼 그래서 UNHCR을 해가지고 내가 95년 2월 18일 날 벌목공도를 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네, 남조선에. 비행기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탔어. 네, 해가지고 김포항 딱 내렸는데 내가 딱 생각 우리 탈북자들은 그래 벌목공항에 들어. 야 이거 일본 같다야. 북한에서 일본이 조청년 때문에 일본을 보여주거든. 네. 발전됐다는 얘기지. 정말 그렇더라고. 모든 차량도 일본제 같아. 거리도 그렇고. 근데 난 무슨 생각 들었나? 뭐 썩어질 무슨 애국심 때문에 그런지 뭔지. 야 한쪽 땅만이라도 참 다행이다. 저 북한 꼴처럼 남성까지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딱 그 생각 들더라고. 네. 그다음엔 쫙 보는데 뭐 광고가 너무 많이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 광고가 없이요. 네. 뭐 광고 울고불고하고 텔레비전도 있지 신문에도 이렇게 있지. 네. 야,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광고 하나 있더라고. 그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다이어트라는 말 우리는 모르거든. 살각이. 네. 살각이 어떻게 있어요? 살찌기지. 네. 여하튼 그건 모르고 눈치를 보면 이 여자들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 것 같더라고. 보름달처럼 홀하고 말이야. 홀만한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옆에 마른 명태 같은 여자 세워놓고서는 분명 마른 명태가 이렇게 보름달 때 소개한 줄 알았는데 반대야 반대. 대한민국은 네, 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의 가치 기준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남북한이 하루가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매 집에 자동차 하나가 뭐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주황당 저 차 있었는데 그 자기 차네요. 김정일 말 안 들으면 김정일 바로 해수하고 해수하고 수용소 가야 돼. 집도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이게 매 집에 개인 자동차 있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지금 중국인 하지만 속대나 있어요. 풍선차, 자동차도 있잖아요. 풍선 날리는 차, 화물차. 뭐 남들이 다 버리는 거야. 갖다 좀 수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버려? 97년형이야. 막 밑에 썩어도 그래서 발동 잘 살아. 속대야 나도. 야 정말 이렇게 잘 사는데 통일 문제 나오면은 이게 통일 비용 때문에 경색되는 거 보면요. 야 이게 또 이게 기가 막혀 이거. 다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 자살률 때 제일 높대.
야 이거 김정은 장군님 저 김정은 장군님 뜨거운 맛을 한 번만 봤더라면 어둠에 여기서 자살을 해 얼마나 좋다고 여기가. 그렇죠. 여기 지상 천국이야 북한 비하면. 이 방송만 들어도 자살 안 할 거야 이제. 근데 통일 문제 네. 끝났구나. 정신없이 얘기를 듣다가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흥미진진한 얘기 2부에서는 이민복 단장께서 북한에 어떻게 왜 풍선을 보내는가 무슨 물건 보내는가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 됐네. 열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아침에 막 그 카메라 주신 분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